독을 한번 세어봐. 이게 1독, 2독, 3독, 4독, 5독, 6독, 7독, 8독, 9독이잖아. 9독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 딱 눌러 지금 9독. 역병이 오니까 전체 시장 분위기가 아주 또 갑작스레 답답해지고 어디 나가기도 싫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단기에는 급등했잖아요. 급등한 거에 대한 누림목이 필요한 자리에서 조정이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병이 돌 때 역병 관련주들이 전염병 관련주들이 단지 급등을 단체로 하면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제가 나쁜 사람들이야. 이미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꽃을 만개를 해버리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가 너무나 확산되고 내 마음도 막 좀 그렇고 그러면 그게 거의 다 온 거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량 종목을 조정받고 있는 데서 여러분이 종목을 찾아야 되고요. 외려 단지 급등한 종목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익 실현을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주식 시세의 비밀이 제일 중요하죠. 오늘 또 시세의 비밀 146조.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 많이 질려버린 가격이 오면 그것은 고저의 경계점이다. 39,000록의 말씀이죠. 많이 질려버린 가격이란 모든 사람이 공포를 느낄 만큼 높은 값과 낮은 가격이라는 뜻이다. 시세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포나 탐욕을 불러일으키는 시점이 다다르면 이때가 바로 최저점이거나 최고점이 된다는 뜻이다. 주가가 오를 때는 모든 사람이 계속 주식을 매수하게 된다. 주가는 상승 일변도로 움직인다.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에 나선다. 신용과 미수가 급증한다. 빚을 내서라도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든다. 가격이 급등한다. 사람들은 이제는 더 늦기 전에 투자해야 한다며 투자금을 늘린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천장이다. 반면 하락 때는 어떤가? 하락 때는 조그만 악재에도 놀라 모두 투매에 나선다.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는 더 하락한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한다.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리게 된다. 주식시장은 공황 상태에 빠져든다. 그러나 이때가 바로 주가가 바닥이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시세의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조정이 온다고 해서 평소에 그러니까 좀 장이 너무 뜨겁고 그럴 때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장이 뜨거우면 현금을 다 써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현금이 없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관심도 없어. 이렇게 막 장 빠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머릿수가 작아 머릿수가. 그 머릿수 많던 사람들도 이렇게 조정을 해버리면은 공개강좌를 해도 사람들이 그 숫자가 작아진다고요. 참으로 희한하죠. 그러니까 바닥은 거래량이 작아지고 머릿수도 작아지고. 제가 그래는 만원인데 2003년 사스 다가구 오리 그죠? 그다음에 리먼 사태 신종 프로 메리스 2015년 작년에 돼지열병인데 올해는 이제 연초부터 또 이제 우한 폐렴이 또 난리죠 그죠? 근데 지나 보면 그런 자리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참 그런데 주식은 참 나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식을 사야 되고 주식 시장이 태평스럽고 행복할 때 여러분들이 다만 얼마라도 이식을 하고 현금 확보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지만 그게 시세에 올린걸요 뭐. 그래서 오늘 또 저기 이라크 사스 전쟁 때는 어쩌고 신중 프로는 어땠나 그때마다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이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그 단골로 나오는 애들 있잖아요. 단골로 나오는 애들. 이제는 뭐 모나리자까지 가담해가지고 지랄하고 앉았네. 모나리자하고 그 깨끗한 나라 이런 애들이 뭐 마스크를 만든다고. 근데 개별주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네요, 보니까. 원래 이놈들은 미친놈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줄상이 나오면, 오늘 이제 조심할 날이죠. 이렇게 쭉쭉 이게 정말 재밌는 모습인데요. 특히 크린앤사이어 같은 것도, 봄만 되면 한 번씩 이게 엄청나게, 그 다음에, 큐로컴? 이런 것도 다 대생미생물, 그 다음에 이글벳, 그죠? 보면 이게 정기적으로 나와요. 그 뭔가 평균 돌 때마다 이렇게 해먹는 종목지죠. 대선마다 해먹는 대선 테마가 있는가 하면은 역병에 해먹는 종목들은 역병에만 또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은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지만 주가는 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인정해줘야죠. 그죠? 근데 언제 사야 돼요? 테마가 붙을 때 사는 게 아니라 테마가 없을 때 사야 돼요. 조용할 때. 시세의 원리죠, 결국. 이런 자리가 다 시세의 원리예요. 말이 안 되는 자리고 사고 싶지 않은 자리란 말이죠. 이런 자리를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걸 사서 언제 내가 돈을 벌어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버려버린 자리가 매수할 자리고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자리는 팔 자리죠. 이런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 오늘 여러분이 이 차트만 잘 봐도 뭔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이런 종목은 줄빵 나오면 조정 들어요. 줄상 나오고 인기 있고 뉴스가 많이 지금 뉴스가 많이 나왔다. 그럼
그럼 여러분 이거 위험한 거예요, 무조건. 근데 또 시작하면 조금은 좀 한번 출발하면 얼마예요? 한 2년, 3년 가잖아요. 보면 여기도 보면 출발하고 한 3년을 갔네, 3년. 그죠? 예, 잡주도 잘 사면 돈 된다.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뭐 영업이익률은 또 좋네요. 신용은 또 겁나게 많고. 신용이 12%야. 근데 신용을 또 안고 가. 10%대 신용을 안고서 갑니다. 대단하죠? 155억이나 되는 그 융자를 짊어지고 가네요. 기대감이 많다는 거죠. 155억이라는 돈만큼 기대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지금 이번에는 제2IMF잖아요. 제2IMF를 맞단 말이죠. 이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바닥도 보면은 정말 어려워요. 이게 2018년 정말 힘들었고 2019년 봄에도 힘들었고 여름에 8월에 더 힘들었고 그죠? 그리고 조금씩 힘들었다가 저점 높여가는데 또 힘들게 오늘 보니까 20일이 완전히 이제 올라갔네요. 그죠? 20일 이평선 밑으로 와야 된다. 진짜 21일 이평선 밑으로 왔네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즘에도 시장을 선도하고 가던 종목들이 보면은 세게 나갔지만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신고가에 좋아할 게 아니라 들어올 때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이격이 나면 좀 한 템포 기다려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려고 마음을 먹어야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아주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네 오늘. 20일 다시 탈환해버리죠. 근데 이렇게 추격 매수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제 못 샀으면 오늘은 또 기다려야죠. 그래서 강한 종목들은 시 죽지 않아요. 주들주들은 보면 갈 때 보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지난 16년부터 18년까지 갈 때도 보면 하이닉스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죠. 21개에도 또 조정 좀 하다가 다음 단계로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것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들어서 추천했으니까 다들 가지고 계시죠. 그 다음에 카카오도 굉장히 강하죠. 그죠? 오늘 보니까 어제 20일 타치하고 올라오는데 추격 매수할 필요 없어요. 충분히 조정해준다. 그래서 어제 못 샀다? 그럼 오늘 또 기다려야죠. 여러분들이 시세의 원리를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시세의 원리는 결국 주식시장에 주식을 저가에 있어서 고가에 파는 전략, 그리고 추세에 오랜 기간 그 우상향하는 거죠. 특히 개인 투자가들이 부자 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사서 오래 보유하는 거죠. 오래 보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매번 기회로 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하는 것, 그 다음에 금액이 작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모아가기 이런 걸 하셔야죠. 그 다음에 개별 종목 아까 봤던 그런 모나리자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언제 사야 돼요? 저 골장에 샀잖아요. 골장에 사가지고 오래오래 가져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세려 먹으면 되지. 세려. 이게 지금 쭉 들어올까요? 들어와도 또 나가요. 정고점 매물 소화했기 때문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 매수는 항상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하면서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이런 역병과 이런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경험해야 돼.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두렵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이 왜 두려운지 아세요? 아시는 분 한번 써보세요. 주식이 왜 두려운지. 주식이 개인 투자가는 다 두려워요. 두려운 이유가 뭔지 아시는 분 한번 적어보세요. 왜 두려울까? 주식은 변동성이 심해서 이유 없이 돈을 주기도 하지만 이유 없이 돈을 뺏어가고 돌려주질 않아요. 돈을 잃었는데 법으로 찾아주지도 않아요. 투자예요. 투자. 결국 이거는 확률 게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돈을 마음대로 뺏어가고 또 마음대로 놀아주고 그래요. 마음대로 뺏고 놀아줄 때 여러분들이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야생의 정글이에요. 야생의 정글의 동물들이 강한 놈한테 약한 놈이 잡혀먹어도 법에 안 걸리죠. 주식시장 마찬가지예요. 딴 건 다 법이 걸리고 논리가 있는데 주식시장에 들어오면 씨발 어렵게 번 돈 말에 가져왔는데 막 뺏어가. 막 때리잖아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우는 분도 있잖아요. 뭐가 이래? 여러분이 시세의 원리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시세의 흐름을 이해하신다면 그래 패 이 새끼들아. 네가 지금 가치가 있잖아. 가치를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그런 게 시세의 흐름이 막 패다가 우상향하고 한다는 그런 시세의 흐름의 원리를 이해하면 참을 수 있는데 그 흐름에 대한 이해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해요? 답답하죠. 얼마나 빠질 건지. 이게 완전히 종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건 뭐 시세의 흐름에 여러분의 돈을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그 흐름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시세의 원리잖아요. 그 흐름이 우상향하는 놈도 있고 우하향하는 놈이 있어요. 그 내 말이 정말 무서워. 내가 이제 흐름이 안 좋아. 그런 종목들 있잖아요.
흐름이 안 좋아 그러면 작살나 아주. 이번 장 갈 때도 못 가잖아. 오시아이 같은 놈. 비트코인 같은 거 말이야. 흐름이 안 좋아 그러면 가요 안 가요? 못 가. 그게 중요한 거야. 흐름이 안 좋다. 비트코인 차트는 한번 보여줄게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흐름을 이해하니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빠가 비트코인 흐름이 안 좋아. 끝났어. 이 비트코인이에요. 18년 연초에 고점 찍었죠. 사실 시세는 17년에 다 난 거예요. 18년부터는 바라보지 말아야죠. 낙폭과대 반등은 나오지만 또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시세의 흐름이 끝이 났냐 안 났냐. 시세의 흐름이거든요. 시세가 끝이 났다. 그때부터 보면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돼지는 거지. 시세가 끝났는데 거기서 자꾸 뭐 앞그림을 쳐다보면서 올라가게 기다리는 거는 그런 시세를 몰라서 가난해지는 거예요. 시세를 모르면 여러분이 돈을 들이대지 마. 공부만 해. 그런데 자꾸 돈을 들이대면서 돈을 딸라고 그러죠. 공부는 안 하고. 그래서 돈을 다 잃어요. 사실 수업료는 내가 연구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져온 돈을 다 가져가요. 주식을 배우러 초보자가 왔잖아요. 어떤 놈은 1억 가지고 어떤 놈은 10억을 가지고 어떤 놈은 100억을 갖고 와요. 그렇지만 주식시장은 그걸 가져온 그만큼 다 수업료로 받아요. 여러분이 가져온 거는 모두 수업료에 초보자 때는. 다 잃잖아요. 한 번만 잃어요. 다 잃어 깡통이 나가지고 돈을 또 그에다가 또 두 번째 투자하잖아요. 또 잃잖아요. 왜 그럴까요? 시세의 흐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안 해요. 월세금이 비싸잖아. 주식시장에 갖다 주는 거는 몇억 몇십억씩도 갖다 주면서 그러다가 자살까지 하죠. 인생을 완전히 마감하는 사람이 있고 가족이 완전히 가난해져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아요. 주식 마귀예요. 시세의 흐름을 이해하면 천사고요. 이해 못하면 주식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천사와 마귀가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식을 배울 때 다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주식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주고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주식에 들어가면 네가 가진 돈이 모두 수업료라고 가르쳐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너무 쉽고 재미있고 흥분되고 익사이팅하고 돈 되면 그냥 먹는 걸로만 가르쳐줘요. 스토리를 얘기해주죠. 재미있게 얘기 들은 그 스토리가 대개 꼭지예요. 마케팅이에요. 광고거든요. 여러분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시세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말을 잘 이해하고 종잣돈을 아끼세요. 책부터 사시고 유튜브에서 특히 부자아빠 강의 많이 들으세요. 지난 것까지 옛날까지 쫙 보세요. 여러분이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여러분들은 돈을 깨지게 돼 있어요. 근데 주식을 떠나서도 사람들이 보면은 50 이전에 성공이 잘 안 돼요. 50 이전에는요 빨리 부자가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버러지를 사용하고 융자를 받고 기가 얇아가지고 남의 말을 잘 듣고 마케팅 당하고 그러죠. 이번에 신문에 난 것 중에 재밌는 거는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이 검사라고 얘기하면서 융자에서 돈을 좀 나한테 수사에 필요하니까 융자 좀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융자 받아서 막 사람들이 갖다 준 돈 사기치다가 걸린 놈 있죠. 가짜 검사. 젊은 놈들은 그렇게 귀가 얕다고요. 그래서 50 이전에 성공한 사람들이 드물어요. 젊은 사람들 특히 너무 빨리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50 이전에 돈을 벌었다. 그럼 50이 넘어서까지 가져갈까? 한갑 때까지 못 가져가요. 늙어서 돈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 그럼 여러분이 성공을 천천히 하려고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식으로 부자 되는 것도요. 한 방에 부자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조금씩 수익 내가면서 점진적 복리 마술로서 여러분의 계좌가 커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탕을 하려는 마음을 갖잖아요. 폐렴 관련주들 사가지고 한탕을 해야죠. 오늘 또 이 제목 그렇게 잡으니까 그것 때문에 온 인간들 경찰이라고 내가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50부터 여러분들이 철이 들어야 되거든요. 젊은 애들이 보면 주식투자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너무 덤벙대고 꼭 보면은 막차에 막 바쁘게 막 융자 받아가지고 막 투자하다가 나중에 그냥 아작나잖아요. 공부가 실패해요. 성공해서는 배울 게 없어요. 성공하면 간땡이가 커가지고 성공한 다음에 진짜 많이 잃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주식으로 많이 돈을 먹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이 잃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고 바로 그 다음번 투자해서 많은 손실을 본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액을 만약에 성공한 금액만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간땡이가 먹어가지고 융자까지 냅니다. 성공해서 몇 억을 먹었다. 그럼 융자까지 내가지고 어떻게 되죠? 빚을 지고 말아요. 주가가 올라갈 때 비트코인이 이렇게 신세가 날 때는 누구나 다 먹어요. 다 먹는다고요. 이건 실력이 아니에요. 추세에 묻어서 먹은 거예요. 근데 제 실력인 줄 알고 떠불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죠? 시세 원리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